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기분은 별론 거예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느린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느린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참 많은데 느린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해봤거든요. 일단 내 몸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육아 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희 아이가 자폐적인 성향이 나오기 시작한 한 2돌 무렵부터 갑자기 그 돌보는 분들이 아이를 버거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이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발달 문제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누구든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일반적인 비장애, 정상 발달 친구들은 그거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은 일반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이의 엄마니까 아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당연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들께 다 바랄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육아도우미 분이랑 함께 지내면서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아이가 산책을 가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꽂히면 그 한 가지를 2시간, 3시간도 볼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데리고 트럭 앞에 데리고 가서 아이는 트럭을 한 1시간 이상 보고 혼자서 발을 동동거리고 상동행동을 하고 있고 도우미분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지인이랑 연락을 하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갑자기 하는 돌발 행동을 그분들이 미처 감당을 못해서 위험한 일도 많았었고 실제로 아이가 좀 다치기도 했었어요. 아이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연세도 좀 더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아이가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육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걸 남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은 돈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누구든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살림과 육아에 대해서 조금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느린 아이는 그 누가 옆에 있어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두더라도 지금 현재의 나에게는 아이들이 내 인생에서는 1순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 하나만 위해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확 뒤바뀌는 그런 일은 거의 약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나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 곁에 있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제 친구가 저희 자폐를 가진 첫째 아이를 한참 이렇게 보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잖아, 얘는 엄마가 한 3은 필요한 애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명인 것도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사실. 근데 제 몸은 하나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꼭 나여야 하는 일과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중에서도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좀 나누고 나여야 하는 일은 꼭 내가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청소라든지 반찬 챙기기 같은 일들은 내가 아니어도 되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은 꼭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이 되는 것 같고요. 엄마인 나를 돌보는 것 또한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내가 잘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아이가 자폐를 진단을 받고 나서 느낀 감정은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이었어요. 이 진단은요, 우리 아이가 일반적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실 우리 아이가 뭐 팔다리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겁이 난 것 같았어요. 자폐가 완치가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기질이 어쩌면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자립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제가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이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더 오랜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도 성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노후 역시도 이 친구에게 무엇도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제가 좀 나이가 든 노후에도 이 친구에게 기댈 구석이 되어 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긴 레이스가 될 거란 이야기인 거죠. 아이의 자폐가 이야기하는 것의 팩트는 이 아이의 경제적 자립이 또래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 내 노후에 해야 할 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장애를 진단받았을 땐 한 돌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조금 속상해는 하셨지만 저처럼 막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막 막막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남는데 이 아이는 사랑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 아이라는 의미로 자기는 해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손녀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미리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수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일과 아이 교육과 치료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원을 하시고요. 가족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돌보고 보듬으면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우리 아이의 자폐를 되게 막막하고 또 두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몇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없어도 아이가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럼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물론 좀 슬프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진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뒤늦게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돈은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돈 쓰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한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디 돈 쓰기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나가서 상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제 한 몸만 생길 때에는 내가 번 돈을 모아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 돈으로 바꾸는 그 경험과 가치에 더 중요성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애둘맘이 되고 또 아이 하나가 자폐라는 진단을 받으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도 열심히 달릴 때는 한 달에 200-300이 우스울 정도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달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가진 재산을 다 아이 치료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치료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센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집을 팔고 막 센터 근처로 이사도 오시기도 해요. 그만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 치료를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부모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번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오가는 모든 과정에 제가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시간도 시간대로 쓰고 돈도 돈대로 쓰는데요. 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요. 막 보람차고 뿌듯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숙제만 한가득 받아와요.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금 안 되고 뭐 집에서 뭘 더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받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치료 전에 열심히 또 집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기분은 별론 거예요. 이게 뭐지? 솔직히 이 비용이면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사교육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럼 기분도 좋고요. 아이가 뭐라도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 발달이 느린 아이 치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엔 최근엔 이제 매 주말마다 치료를 열심히 채워서 했으니까 주말마다 맨날 일정이 치료이니까 둘째 아이는 저랑 어딜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오빠 센터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어떤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센터에 간 추억밖에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습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영역인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달려야 할 길이 9만리인 것 같아요. 정말 더 멀죠.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 아이의 치료에만 쏟아부으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을 좀 현실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발달 장애나 저희처럼 이런 자폐를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 긴 시간을 좀 똑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알아봤어요. 제가 읽은 모든 책들이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덜 쓰고 더 벌으래요. 이게 진리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돈이 돌아가는 그 세상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원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런 경제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것에 관심을 이제 좀 가져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가장 강조하는 게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버는 만큼 씀씀이가 계속 커지면 끝도 없다고. 일단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소비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었지? 하고 제 소비 생활을 좀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돈을 쓰는 곳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거기에 많이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소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고요.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도 되게 까다롭게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비 생활 자체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거죠. 가능하면 최대한 안 사려고 하고 적게 사려고 하는데 써야 할 중요할 것에는 제대로 소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좀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인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반을 좀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느린 아이 엄마들은요, 많은 이야기에 흔들려요. 어떤 치료로 아이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약을 먹고 아이가 어떻게 좋아지고, 정말 너무 많은 광고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딱 한 가지만으로 우리 아이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가끔 휘청거리더라도요,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 힘들 때도 있겠지만요, 이 아이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중심 잘 잡으면서 걸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로나였습니다.